딱 걸리면 프로들처럼 임팩트 존에서 몸이 순간 정지되어 있으면서 클럽 헤드가 자동으로 던져지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창호 프로입니다. 골프에서 저만큼 오른팔을 강조하는 프로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왼팔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왼팔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른팔로 기교를 부린다고 해도 골프 스윙에 발전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왼팔은 기준점이 되어주는 팔이라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펴있는 왼팔을 백스윙 때도 이렇게 펴있기만 하면 되고, 임팩트 팔로우 스루까지 왼팔은 콤파스처럼 펴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왼팔을 펴있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왼팔을 굽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왼팔을 일부러 굽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누구나 프로들처럼 쭉 뻗어지는 팔로우 스루를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시간은 왼팔이 골프 스윙에서 작용하는 원리와 프로들처럼 쭉 뻗어지는 팔로우 스루로 공에 힘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왼팔은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머리를 중심축으로 왼팔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내 명치 쪽이 구심점이 되겠죠.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왼팔이 펴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동작에서 멈춰주면 어드레스 때와 다르게 왼팔이 핸드 포워드 동작이 나올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왼팔의 위치보다 임팩트 순간에는 왼팔이 왼쪽 허벅지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 스윙은 원 운동이기 때문에 구심점을 중심으로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왼팔이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구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털어줄 때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작은 원으로 구심력을 주거든요. 왼손이 작은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관성에 의해서 수건이 이렇게 털어지잖아요. 이걸 원심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면 구심력이 생기질 않아서 속도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원심력은 구심력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왼팔의 움직임은 원반 던지기와도 비슷한데요. 원반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 모자를 원반이라고 생각할게요. 왼팔로 원반을 던진다고 가정을 하면 멀리 던지기 위해선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던져주면 더 멀리 날아가겠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왼쪽을 열어주면서 팔로우 스루를 길게 던져주면 원반을 멀리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을 열어주면서 왼팔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걸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심력에 의해서 원반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원반을 던져보면 느껴지실 건데, 왼쪽 옆구리 근육과 등 사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구심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를 중심축으로 구심점을 지키고 원반 던지듯이 왼쪽 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왼팔로 이렇게 당겨주면 왼쪽 옆구리와 등 사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왼쪽 갈비뼈 쪽에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금이 가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의 당김이 되게 중요한데, 순간적으로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반을 던질 때 구심점이 되는 몸통을 같이 보내면 관성에 의한 가속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골프 스윙도 의도적으로 공을
세게 임팩을 하려고 하면 임팩트 시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 가속도는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구심점인 몸통이 왼발을 축으로 멈추는 순간 엄청난 왼발의 발력과 함께 헤드가 튕겨져 나가면서 매우 강한 가속이 발생하여 공을 아주 강하게 타격하게 되거든요. 마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튕겨나가는 엄청난 가속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왼팔은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관성을 만들어 가속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관성으로만 공을 친다면 헤드 스피드는 증가하겠지만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 스윙은 스윙 궤도에 의해서 사이드 스핀이 결정되고 클럽 패스라고 하죠. 클럽이 열리냐 닫히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제가 비유했던 원반 던지기를 수평으로 아닌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원반을 던지면 이렇게 땅으로 던져지겠죠. 몸 동작을 보면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유도의 업어치기 동작과 비슷하죠.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으로만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으로만 공을 치면 헤드 스피드가 증가하는 느낌은 들겠지만 지금처럼 클럽 샤프트가 덮이는 업어치는 동작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원심력을 이용해서 치려고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훅이 나실 거예요. 구심력이 되는 왼팔이 임팩트 때는 회전에 의해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인데요. 원심력이란 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탈출하려는 힘을 말하고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닌 구심력으로 인한 관성의 효과를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쥐불놀이를 할 때 실에 매달려 회전하는 깡통의 줄이 끊어진다면 깡통은 구심력의 반대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심력과 90도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만약 어드레스 때 이렇게 취한 자세로 다시 임팩트가 되어서 맞으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만 공을 쳐도 잘 맞겠죠. 하지만 우리의 골프채는 각 클럽마다 로프트 각도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로 임팩트가 되면 관성에 의해서 34도인 7번 아이언이 38도나 42도 정도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쿠핑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왼팔은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임팩트 때 오른 손목이 관성에 의해서 먼저 펴지면 타이거 우즈가 와도 왼팔은 굽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로프트 각도의 변수 때문에 임팩트에서 핸드 포워드 동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헤드 스피드만 빨라져봐야 로프트 각도 때문에 높이 뜨기만 하지 실제 비거리는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 손목과 양팔의 쓰임을 알아야 합니다. 손목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왼 손목은 보잉과 커핑이라고 하고 오른 손목은 힌지라고 하죠. 손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코킹이라고 하고 양팔뚝이 이렇게 회전하는 외전과 내전이 있습니다. 다운스윙과 임팩트 때의 손목의 움직임은 원심력과 구심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양팔뚝이 비틀어지면서 풀리는 외전과 내전은 스윙 궤도와 스윙 패스에 영향을 줍니다. 백스윙에서 원반 던지기를 할 때 바로 던지려고 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던져지겠죠. 올바르게 던지려면 뭔가 수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동작이 생겨야겠죠. 왼팔로 보시면 이렇게 샤프트가 완만해지는 동작이 있어야 하고요. 오른팔로 보시면 오른팔이 비틀어지면서 샤프트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동작이 필요해요.
왼팔로 샤프트를 완만하게 내려오면 이렇게 왼손목이 펴지는 게 보이죠? 오른손으로 샤프트를 완만하게 내려오면 오히려 오른손목의 손목 각도는 더 꺾여 있을 거고요. 양손으로 해보면 왼손목은 펴지면서 오른손목 각도는 더 꺾여 있을 거고요. 샤프트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 거예요.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회전이 되면서 오른팔 외회전 동작을 해주고 몸통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왼쪽 옆구리와 등 근육 사이에 딱 걸리면 프로들처럼 임팩트 존에서 몸이 순간 정지되어 있으면서 클럽 헤드가 자동으로 던져지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통을 구심점 삼아 왼팔로 구심력이 발생하는데 마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튕겨나가는 엄청난 가속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원심력으로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겁니다. 구심력이 되는 왼팔은 임팩트 시에 몸의 회전에 의해서 왼쪽 허벅지와 가까이 있는 핸드포워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왼팔의 구심력과 90도 방향으로 왼쪽으로 클럽이 던져지면서 훅이 생길 거예요. 오른팔 외회전으로 클럽 헤드가 그리는 구심력의 원의 반경을 바꿔주면 원심력과 구심력을 마음껏 써도 이렇게 클럽은 올바른 궤도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이걸 잘 이해하면 비거리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